여론조사기관의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대, 호남, 중도층 같은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수사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검찰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룻밤 전부터 국내의 팬 수백 명이 몰려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 미터의 줄을 섰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예뻐요. 귀갓길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수법과 검거 과정이 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에서는 흔히 대통령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지율 40%로 보지요.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9%였습니다. 물론 조사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가 무너진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실시된 조사라는 점에서 사퇴만으론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황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3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 정기조사에서 40% 선이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정적 평가는 5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 호남, 중도층 등 지지층이 돌아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주 전보다 문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은 14%포인트, 호남은 9%포인트, 중도층은 10%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사와 국론 분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줄어들었지만 경제, 민생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성장률 낮은 데다가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또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낮아지지 않았나.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고 있지만 최근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을 보면 여론이 대폭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 발언은 줄고 경제 발언은 늘었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들어 경제라는 단어를 부쩍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오늘 행사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지난 2주간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모두 9차례입니다. 이 중 경제라는 단어는 32번 등장합니다. 23번 언급된 검찰개혁보다 많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결렬과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로 북한 이슈가 당분간 주목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의 교수 복직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일부 서울대 구성원들이 총장실까지 몰려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온몸으로 나타나 정의의 종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던 구호를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를 향해 외칩니다. 조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20여 명은 파면 요구 항의 서한을 들고 서울대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걸 입증하려고 증명서를 떼온 졸업생도 있습니다. 쪽바에 가서 제가 졸업증명서를 떼었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졸업생인 거 확실히. 부재 중인 오세정 총장 대신 나온 교육부 총장과의 면담에는 서울대 출신 전직 고위 관료도 참석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대 측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장학금과 인턴 증명서 문제는 투명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늘도 조 전 장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SNS에 법무부 퇴사 이력을 올린 걸 두고는 서울대나 퇴사하라는 댓글이 달렸고 온라인 투표에선 조국 전 장관 복직 반대 의견이 93%에 이르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이 두 사람이 같냐 다르냐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민 씨에 대해 과거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처럼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조 씨의 특례 입학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영 회고를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두 사람 사례는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요. 정유라 사건은 이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3년 전 서울시 교육청은 학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정 씨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를 감사해 의혹 제기 한 달 반 만에 졸업을 취소시켰습니다. 또 정 씨의 학교 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등교하지 않은 날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생활기록부 유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조인 출신 공개 당사자는 면책 특권에 뒤에 숨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받은 것이라며 억지를 썼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 씨에 대한 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얼마나 아프냐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가족 같은 경우 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필요도 있겠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지난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였다는데요. 채널A가 조 씨를 태웠던 구급차 운전기사를 만나서 그날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강제 구인해 법원으로 데려온 건 지난 8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타고 온 건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당시 운전기사는 조 씨의 행동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허리디스크 환자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중증 환자와는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환자 대부분은 침대 카트를 내려놓은 상태로 구급차에 태우는데 조 씨는 혼자 걸어서 구급차에 올라탔고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했습니다. 휴게소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다녀왔다며 커피도 직접 사서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구급차 관계자도 이런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통 디스크 환자나 걸어가는 환자는 거의 드물죠.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또 대부분 디스크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조 씨를 구인할 당시 의사는 물론 의사 출신 검사 모두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데려오려다 구급차를 빌린 김에 그냥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는 차량 내부 CCTV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조 씨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건강 상태가 위중하며 마비가 오면 죽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이 하루가 지난 오늘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신속한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수사를 요청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건물로 들어섭니다. 국회에서 의사중계를 하는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려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이 벌인 충돌 사건의 영상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어제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여당의 엄정한 수사 촉구 요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윤 총장은 원칙에 따른 결과로 보여주는 수사를 강조했고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당시 여야 의원총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상을 분석해 수사 대상인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가운데 누가 충돌을 지시, 주도했고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검찰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출석을 요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자, 다음은 윤 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도입과 관련한 발언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는 대검찰청 국감 현장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공수처가 결국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인사추천위원회 이거는요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걱정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절대 없게 못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입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과 검사의 선임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로 통제를 하면은 저게 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공수처 외에도 마약수사청 같은 다양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어제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절묘한 정무 감각을 발휘한 해명을 내놓아 화제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여권이 외압을 행사한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외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윤 총장의 긴 답변은 이 의원의 제지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네, 조용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거고. 못다한 답변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칭찬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이 오늘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답변하려 했었다는 설명입니다. 현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하려 했었다는 겁니다. 이철희 의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답변이 길어져 끊었을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윤 총장 발언을 제지하기까지 32초가 걸렸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권력 눈치를 안 본다는 소신을 애둘러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일각에선 정무 감각을 10분 발휘한 윤 총장의 계산된 발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한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 조국 전 장관의 후임자로 그 못지않은 대통령의 최측근 전해철 의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을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삼철로 불립니다. 친문그룹에서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보면은 전해철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적입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만이 알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민변 출신으로 개혁 성향이 강하고 현역 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정식 인사검증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다른 후보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할까요? 예, 정치 9단 대 검사 10단의 얘기입니다. 어제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꼼짝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저격주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 여기까지 보면 윤 총장의 판정승을 보입니다. 박 의원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박지원은 정치 9단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10단이더라고요. 제가 졌지만은. 그런데 지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졌지만은 속내로는 이겼다. 네, 이게 졌다는 건가요? 이겼다는 건가요? 예, 다시 어제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정경심 교수 사건을 언급한 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윤 총장이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으니 자기가 이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하겠구나. 검사 10단이 정치 9단한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제가 받았고. 네,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하긴 한데 아직도 두 사건이 명확하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졌지만 속내는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보다 해몽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지원 의원의 정신 승리인 거죠. 네, 어제 이 국정감사장에서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던데 요즘 자주 등장하는 여상규 위원장이 또 발끈했다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 검찰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당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됐습니다. 혼자만 하십니까?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상원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경고합니다. 주의하세요. 뭐? 참나 정말. 그런데 국감이 끝날 때는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평상시에 정말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진행에 편파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의를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표창원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합니다. 김종민 의원도 좋아합니다. 예. 지고도 이겼다고 하고 싸우고도 존경한다고 하니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피곤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부럽다 정신승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관심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낙연 총리의 거취였습니다. 총리 언제 사퇴하세요? 내년 총선에는 나오실 것 같아요? 12월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정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실이 답변을 했으니까 궁금한데요? 예. 총리 비서실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2월까지 적어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사퇴하시겠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연말까지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러선 겁니다. 네,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총리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예, 물론이죠. 더욱이 총리 교체는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죠. 또 내각의 인적 쇄신과도 맞물려 있으니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낙연 총리의 관심은 다음 주 일왕 즉위식 참석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을 찾습니다. 24일 아베 총리와 15분가량 만날 예정인데요.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낸다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더 커지겠죠. 열흘 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 행보에 당분간 여야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너무 거칠었고 욕설도 심했다. 평양에서 축구 경기를 치르고 온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비난 댓글이 붙자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김진태 의원은 고향 후배라며 손흥민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장에 등장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그때 중압감을 느꼈겠어요? 김일성 경기장 텅 빈 데서. 너무 거칠었고 욕설도 심했다고 밝힌 손흥민 선수에게 여권 성향 누리꾼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자마자 무슨 문바 네티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요?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 스포츠와 정치 문제는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일부 누리꾼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만 하느라 사회적 문제 교육은 못 받았나 보다라며 북한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야 공동올림픽에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에 한국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야당은 중계료 계약금 3억 4천만 원을 지불하고도 중계를 못한 KBS에 대해 전체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진범 논란을 빚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시 범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저희가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이 여기서 언급한 사람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입니다. 그런데 8차 사건에서 고문을 당한 사람 윤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채널A 취재팀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 씨와 또 다른 피해자가 동시에 지목한 경찰관의 반론도 들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행 장소는 태안읍 진안리 주택이었습니다. 지역 토박이인 전모 씨도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파출소를 가더라고, 밤에. 밤 9시인가? 그때 끌고 가더라고요. 지프차, 앉으려더니 뭐라고 조석근무를 했는데 똑바로 해라 그래. 이거 때리더라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조사를 받은 건 전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연고지 없고 부모 형제 없는 그런 애들 골라가지고 저래는 거야. 전 씨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던 형사들의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맞은 애들은 아마 최영사라고, 최영사가 아주 딱 보니까 그냥 성질.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 씨가 고문경찰로 지목한 사람과 같습니다. 최영사하고 장영사 있어, 돌아가면서. 손바닥 때문에 주먹을 때리고. 고문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 형사는 강압수사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잡는다고 바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최 형사는 윤 씨가 구속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갑작스럽게 야생동물이 달리는 차로 뛰어드는 이른바 로드킬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유발자는 고란이나 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겠죠. 주인도 없는 야생동물에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배상받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이 국가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모든 도로사고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을 방치해서 일어난 2차 사고더라도 이 고의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 어렵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이렇게 본인 과실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특정 보험약관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물을 치고도 이 사체를 치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다르게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행 운전하면서 동물을 마주치면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로드킬 사고를 낸 경우 뒤따르는 운전자를 위해서 신고 전화하는 배려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야생 멧돼지를 로드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까요? 치료 채취는 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첫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팬들까지 몰렸다는데 어젯밤부터 13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박수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밤거리에 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쪽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8시 반 정도부터 지하철 타고 가게가 문을 열기 13시간 전부터 늘어서기 시작한 줄은 날이 밝자 300m 길이로 늘어났습니다. I was the first one to come to the pop-up last night at 9 p.m. because I thought there would be a big line, but there wasn't. 지금 시각은 팝업 스토어 오픈 30분 전인 9시 30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네, 줄의 끝까지 걸어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에 들어온 듯 체험 공간도 갖췄는데 한국에서 팝업 스토어는 처음입니다. 국내외에서 팬들이 몰려 구매 수량에 제한을 뒀을 정도. 한국당 3개씩으로 한정되어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4개를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환불을 요청이 돼요. 환불을 하신 다음에 다시 3개로 맞춰서. 긴 기다림에도 입장과 동시에 환호하는 팬들. 티셔츠랑 그리고 러기스텍 스티커 행복해요. 너무 예뻐요.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는 내년 1월 5일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으로 불매운동 대상이 됐던 유니클로가 또 논란입니다. 새로운 광고 때문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현용 기자와 함께 보시죠. 98세 패션 컬렉터와 13세 패션 디자이너가 등장하는 유니클로의 새 광고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소녀가 자신의 나이엔 어떻게 입었냐고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을 한국어 자막으로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번역해 공개한 것.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위안부 동원이 벌어졌던 80년 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표 우익 기업으로 유독 한국만 80년 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언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니클로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나이 차이가 80살 나는 두 사람 모두 제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을 뿐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안과 신념과도 관련 없다는 것. 앞서 유니클로는 일본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에 대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거센 불매운동 대상이 됐고 한국 진출 후 처음으로 올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손으로 쥐고 있죠.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행동이지만 로봇손이 이렇게 움켜쥐는 건 엄청난 기술 발달이라고 합니다. 진화하고 있는 로봇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봇이 관절을 움직이며 섬세하게 제품을 검사하고 두 손가락으로 공을 잡고 빠르게 돌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로봇들은 대부분 정해진 사물만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든지 움켜쥘 수 있도록 갈수록 사람의 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A robot is super simple, but still control is quite challenging. So grasping is one of the hardest problems in robotics. 집게 모양이었던 로봇손이 사람의 손 모양으로 진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가 물건을 인지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이 물건의 재질과 강도를 인지해 힘을 조절하기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is really the motion protocol and trying to make sure that you get the strength of a human hand inside a very small body. 로봇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록 사람의 역할을 더 많이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한국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거리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출근길에 시위에 나선 환경운동가들 때문에 화가 폭발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한희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는 스페인 국기를 불태우고 치워야 할 오물이 넘쳐난다며 하늘에 화장지를 던집니다. 그러자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총을 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섭니다.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가장 부유한 카탈루냐주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최고 13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위로 주민과 경찰 등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Piensa que no está bien hacer cosas violentas a la ciudad, pero por la otra parte también están haciendo cosas violentas.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분리독립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La resolució per tractar de fixar com exercirem el dret de l'autodeterminació de Catalunya en el termini més breu possible. 남성들이 지하철 열차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환경운동가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지하철역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집니다. 급기야 분노한 시민들이 물병을 던지고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경찰도 환경운동가들을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 승인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600억 원 정도를 차명 대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MBN 사옥 밖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태운 검은색 차량이 나옵니다. 어떤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회계장부 관련 자료 보셨습니까? 지난 2011년 말 종합편성 채널로 출범한 MBN은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MBN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주주와 주식 내역 등의 자료를 MBN으로부터 제출받아 조사 중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방송사업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예,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예정된 MBN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노조도 성명을 통해 경영진의 과오가 밝혀진다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하늘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 헬기가 오늘은 비행 금지 구역인 이곳 광화문과 서울시청 상공에 떴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닥터 헬기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힘찬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나타난 닥터 헬기. 이어 해양경찰과 소방, 군용 응급의료 헬기들이 서울 상공을 수놓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닥터 헬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고요. 직접 소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아서. 서울광장에선 시민들이 닥터 헬기 이착륙 소음과 비슷한 수준의 풍선 터뜨리기를 통해 소음 체험을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닥터 헬기 출동에 제약이 많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닥터 헬기는 39일 만에 17명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헬기가 신속하게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신고와 출동 지령을 119로 통합하고 운영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닥터 헬기의 응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이착륙장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키움의 김규민 선수는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과자를 입에 물고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는 건데요. 과자가 부서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하위 타선이 불을 뿜으며 SK의 완승을 거둔 키움. 비밀 병기는 김규민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6할 2푼 놀이의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과자 특훈입니다. 잘 부서지는 과자를 입에 문 채 김혜성과 함께 상체에 힘을 빼고 타격 밸런스를 최근 잡아온 겁니다. 제가 프로야구 23년을 하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마우스피스를 끼고 하는 타격을 하는 선수들은 얘기 듣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비스켓을 한다고. 상대 투수의 진을 빼놓는 역할은 이지영에 몫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커트, 또 커트. 이딴 파울투구로 괴롭힙니다. 이렇게 되면 용규놀이가 지역놀이로 바뀌겠는데요. 이용규의 특기인 이른바 커트 신곡을 선보인 겁니다. 하위 타선까지 막강 전력을 구축한 키움은 공포의 외인 구단이었습니다. 그냥 원팀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정말 준플레이오프부터 해서 모두가 다 함께한 승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움은 22일부터 두산을 상대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립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내일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가 개막하는데요. 아이돌 가수 쯔위와 비슷한 외모로 화제가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GS칼텍스의 박혜민인데요. 김민곤 기자가 만났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 쯔위를 닮았다며 화제를 모은 GS칼텍스의 박혜민. 한두 명씩 박혜민 선수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되게 놀래요. 좋은 쪽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해 주세요. 비록 춤 실력은 아이돌 가수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정말 못하겠어요. 배구 실력만큼은 남다릅니다. 2000년생 프로 2년차 선수지만 지난 컵 대회에서 수훈 선수로 뽑히며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도 당차게 서브를 받아보려 했는데 체면만 구깁니다. 아니! 아직은 경기 중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발전 가능성은 높습니다. 장수영 대표라든지 이수 대표라든지 쭉 이렇게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별명을 얻고 싶단 박혜민. 내일 개막하는 여자 프로배구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최근 우리 축구대표팀이 평양에서 이른바 깜깜이 경기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모레 열리는 역도대회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2013년 평양 아시아클럽 역도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정식 선수가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조선의 원정식 선수 침착하게 자기 기초 특성을 잘 살려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북한은 모레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 역도 대회에서 남한 계자들의 출입을 통 크게 허용했는데요. 며칠 전 축구대표팀과는 180도 다릅니다. 북한이 역도에서만큼은 자신 있다는 걸까요?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늘함이 감도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시민들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 보이는데요. 주말에는 하늘도 다시 맑아지고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동쪽 지역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 오전부터는 날이 개고 햇살도 좋습니다. 낮에는 예년보다 따뜻한데요. 해가 지면 금세 싸늘해지는 만큼 외투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 곳곳이 오색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날로 커지면서 단풍이 절정을 맞은 곳이 많은데요.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이 지금 절정이고 북한산과 한라산도 물들기 시작해 2주 뒤에 절정을 맞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새벽 20호 태풍 너구리가 필리핀 해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한반도의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 맞는 주말 서울 곳곳에서 또 집회가 이어집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집회 주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